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이크로칩의 김기남 책임입니다. 금일 웨비나는 암호 기초 중 대칭 암호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칭 암호화의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에 사용될 수 있는 대칭키의 다른 용어들은 비밀키, 공유키, 단일키, 부모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용어를 들을 때 대칭 암호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칭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양쪽에 동일한 키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앨리스와 밥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앨리스는 철물점에 가서 자물쇠 상자를 사는데 이 자물쇠는 두 개의 동일한 키가 있습니다. 앨리스는 밥에게 키를 하나 주고 이제 밥은 앨리스와 동일한 키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둘은 자물쇠 상자를 이용하여 서로의 비밀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을 제외한 누구도 그 비밀을 볼 수 없습니다. 키 설정은 키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키 설정은 키 교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앨리스는 본질적으로 키를 밥에게 전송하기 때문에 키 전송이라고 합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키를 직접 주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 둘은 서로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밥은 기본적으로 키를 신뢰합니다. 밥은 앨리스가 잘못된 키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칭키의 기본은 키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대칭키의 취약점은 해당 키의 비밀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키의 복사본이 여러 개 있습니까? 앨리스는 복사본이 여러 개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물쇠 상자의 제조업체가 열쇠를 2개 이상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끔찍합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열쇠를 줄 때의 거래 장소는 안전합니까? 둘 이외에 아무도 해당 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인쇄물 등 키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는 안전한 교환이어야 합니다. 또한 밥도 앨리스만큼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앨리스는 이 자물쇠 상자를 준비하고 키를 밥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앨리스는 밥과 교환하려는 비밀에 대해 밥도 앨리스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밥은 키에 부주의하게 되고 전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또한 앨리스와 밥이 신뢰하는 다른 사람이 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키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제3자가 있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비밀키는 매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키를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밀키는 알기만 하면 되며 복사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칭 암호화를 사용하는 시기는 시스템이 완전히 밀폐되고 네트워크도 여러분의 것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키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다른 당사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비대칭 암호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세미나에서 다룰 것입니다. 해시 함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모든 암호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의 원본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해시의 출력을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며 길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변화는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암호화 해시의 특징은 다이제스트를 계산하기 쉽고 원본 메시지를 다시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이제스트를 변경하지 않고 메시지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이제스트가 같은 다른 메시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CRC도 해시의 일종이지만 암호화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다른 수학적 압축 알고리즘도 해시의 일종이며 특히 암호화를 위해 공식화된 강력한 압축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샤 제품군의 일부인 샤256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해시 함수는 고정된 출력을 제공하므로 1KB 파일을 여기에 넣으면 32바이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MB 파일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32바이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얻게 됩니다. 1GB 파일을 넣으면 어떨까요? 동일하게 32바이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얻습니다. 대칭 인증에서 해시를 사용하고 앨리스가 밥과의 연결을 인증하려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신뢰하며 둘 다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밥에게 임의의 난수를 보내고
밥은 그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안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는 임의의 난수를 수신할 수 있는 다수의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와 밥은 둘 다 같은 공유키로 해당 난수를 해시합니다. 그리고 밥은 해시의 결과인 다이제스트를 동일한 연결을 통해서 다시 앨리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수의 적들은 먼저 난수를 보게 되고 그들에게 난수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다이제스트가 돌아오는 것을 역시 볼 수 있지만 다른 난수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지만 앨리스는 특정 다이제스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똑같은 숫자를 계산했고 그녀가 계산한 다이제스트와 밥으로부터 수신된 것과 이진 비교를 합니다. 밥이 반환한 다이제스트에 대해 앨리스는 좋아, 밥과 연결됨을 말합니다. 앨리스는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중 한 명은 밥이 있고 밥과 연결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앨리스와 밥과 연결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엔티티 간의 모든 통신은 인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아모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 이 아이디어를 계속 다루지는 않지만 두 엔티티가 통신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먼저 인증한 다음 필요한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시스템에서 대칭 인증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 제조업체이고 직접 배터리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노트북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서드파티에게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노트북 배터리를 만들 수 없도록 이러한 배터리를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배터리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된 우리의 안전한 배터리만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사에 부모키가 있습니다. 제조 라인이 있고 그 안에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 있습니다. 그 제조 라인에서 우리는 배터리를 만들 것입니다. 동일한 제조 라인에서 노트북 컴퓨터도 만들 것입니다. 배터리는 소모되기 때문에 일회용 디바이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호스트라고 부를 것입니다. 노트북에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듈인 TP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또 다른 작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입니다. TPM은 모든 노트북 컴퓨터 안에 비밀을 보관하는 하드웨어 기반 금고이며 실제로 이를 해킹하여 비밀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본사의 부모키와 제조 라인과 제조 라인에서 만들 두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본사는 제조 라인의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에 부모키를 저장합니다. 이제 제조 라인은 부모키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누구도 부모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부모키는 HSM 안에 잠겨 있고 제조 라인은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배터리의 고유한 일련 번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 번호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안 모듈 내에서 고유한 일련 번호가 부모키와 함께 해시되어 파생키를 생성합니다. 배터리마다 고유한 파생키는 배터리에 다시 삽입됩니다. 또한 제조 라인에서 부모키는 노트북의 TPM에 안전하게 삽입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공장의 제조 라인에서 처리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누군가가 배터리를 구입하여 노트북에 넣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있고 교체 배터리를 노트북 안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터리가 정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품이 아닌 경우 배터리를 충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안에 물론 부모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부에는 공장에서 만든 고유한 파생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컴퓨터는 먼저 배터리의 고유한 일련 번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모키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파생키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이미 저장된 파생키를 직접 요청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사용은 안전하지 않고 배터리의 파생키를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직접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간접적으로 파생키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 다음 노트북 컴퓨터는 난수를 생성하고
그 난수를 배터리로 보낼 것입니다. 배터리의 난수를 파생키로 해시하도록 요청하면 다이제스트를 만들어 노트북으로 다시 보냅니다. 노트북은 노트북 측면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동일한 난수를 파생키로 해시하여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노트북은 배터리에서 반환된 것과 생성된 것에 대해 바이너리 비교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치하면 정품 배터리임을 알고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원 인증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지 인증에서 해시 사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밥이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인증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앨리스와 밥은 서로 알고 신뢰하며 동일한 공유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메시지를 생성하여 밥에게 보냅니다. 밥은 그 메시지를 받아 옆에 둡니다. 밥은 아직 메시지가 진짜 앨리스에게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앨리스와 밥은 모두 공유키와 함께 메시지를 해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유키를 먼저 넣은 다음 메시지를 두 번째로 넣어 합칩니다. 이 해시 상자에는 두 개의 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시는 실제로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만 있습니다. 따라서 해시에 입력하는 모든 항목들은 연결되어 합쳐집니다. 대기열에 정렬하고 한 번에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다이제스트입니다. 따라서 앨리스와 밥은 공유키와 메시지를 함께 해시하고 앨리스는 다이제스트를 밥에게 보냅니다. 이 경우 다이제스트가 메시지를 인증하므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를 메시지 인증 코드, 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은 앨리스가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과 앨리스가 계산한 것과 이진 비교를 합니다. 일치하면 밥은 메시지가 앨리스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앨리스 외에 다른 사람은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앨리스는 공유키를 가진 유일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은 이 메시지가 앨리스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살펴볼 것은 메시지에 대한 앨리스와 밥 사이의 연결입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가 보이는 아래의 연결은 보안 연결이 아닙니다. 적들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난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앞서 메시지와 인증 코드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렸지만 앨리스는 아마도 메시지를 만든 다음 해시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를 함께 만들었을 것입니다. 원본 메시지에 메시지 인증 코드를 붙여 하나의 페이로드로 밥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밥은 메시지 인증 코드를 제거하고 메시지만 해시하고 해당 메시지 인증 코드를 다시 생성하고 맥과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두 가지 전송 동작 같지만 실제는 하나의 페이로드 동작입니다. 이제 세션키 생성을 위한 대칭 암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션키가 무엇일까요? 세션키는 데이터 또는 메시지를 난독화하기 위한 암호와 함께 사용됩니다. 일반 텍스트를 암호화할 때 암호를 사용하며 암호 생성에는 키가 필요합니다. 암호는 고유한 키를 사용하여 입력을 고유하게 숨기는 수학 함수이며 이 입력을 일반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입력을 읽을 수 없는 것으로 바꾸는데 이를 암호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많은 유형의 암호가 있으며 아마도 몇 개의 암호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AES라고 하는 고급 암호화 표준, DES라고 하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DES보다 더 강력한 DES를 연속으로 3번 암호화하는 3중 데이터 암호화 표준과 블로우 PC, 2PC, 국제 데이터 암호 알고리즘인 IDEA 및 차차 20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AES 및 DES와 같은 블록 암호를 서로 다른 형식으로 함께 묶는 방식의 암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ES 대시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AES와 암호 블록체인을 묶는 AES CBC와 갈로이스 카운터 모드를 위한 AES GCM도 있습니다. 또한 암호를 사용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여 암호 텍스트를 계속 생성하면 취약점이 발생하고 이를 키 고갈이라고 합니다. 많은 암호 텍스트가 있다면 누군가가 키를 무엇인지 역방향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방향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일단 엄청난 양의 암호문이 있으면 역방향 계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를 어느 정도 사용하면 다른 것으로 변경한 다음 암호 텍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키를 변경하면 새 세션을 생성하게 되고 세션이라는 용어는 일정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세션을 변경하는 빈도는 사용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매일 몇 바이트씩 데이터만 출력하는 작은 IoT 장치가 있다면 세션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디오와 같은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이 있다면 세션 키를 많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 또는 금융 분야에 있는 경우 보안 강화를 위해 세션 키를 빈번하게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분야의 사람들은 때때로 100ms/초마다 세션 키를 변경합니다. 때문에 전송 도중에도 키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가 계속 전송되는 동안 100ms/초마다 키를 회전하게 됩니다. 세션 키에 대한 대칭 암호화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앨리스와 밥이 이전에 동일한 비밀키를 공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앨리스는 임의의 숫자를 밥에게 보냅니다. 둘 다 보유한 공유키로 이 난수를 해시하여 파생키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다룬 것이라 익숙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해시의 출력을 공유하지 않고 이 해시의 다이제스트를 비밀로 간직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키를 세션 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세션 키를 암호와 함께 사용할 것입니다. 앨리스는 일반 텍스트를 암호 텍스트로 바꾸고 암호 텍스트를 밥에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 밥은 파생키를 사용하여 해당 암호 텍스트를 다시 일반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반 텍스트가 해당 키를 사용하여 암호 텍스트로 변환되었는지에 따라 세션 키를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입니다. 대칭 암호화가 무엇인지 다뤘습니다. 우리는 앨리스가 단순히 밥에게 키를 제공하는 키 전송이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키 설정을 다루었습니다. 해시 함수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대칭 암호화를 사용하여 ID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칭 암호화를 사용하여 메시지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메시지 인증 코드를 전송했습니다. 암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암호와 함께 동일한 키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 키가 무엇이며 대칭 암호화를 사용하여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칩.com 홈페이지의 에듀케이션 메뉴를 통해 쉴드업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예정된 다음 세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과거 진행된 웨비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세션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